그래서 이 유추 과정이 실은 말을 더 센스 있게 하는 포인트거든요. 일 제거의 원리가 여기 흡착돼 있는 것을 여기 이 성분을 통해서 여기과 내 몸하고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불필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당장 안 쓰는 것보다 이 사람들과 나와 결부된 그 일들이 뭔지를 생각해야겠네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나랑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발상법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의 장점은 이런 이름을 잘 붙여요. 그래서 다른 경영자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들 뭐 포핀이 뭐 무슨 뭐 쓰리신이 이렇게 해서 이름들 막 앞쪽 글자 따서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NMT도 이제 그런 거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일본 이름이 갖고 나카야마 마사카즈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다카하시 히로시라는 사람이 좀 개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NMT법인데 처음에는 일단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가? 일단 고민이 있어야겠죠.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얻고 싶을 때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죠? 일단 우리가 고민인 거를 찾아서 질문을 만드는 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유추 질문. 우리가 무언가를 비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민재님의 상황을 제가 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재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화는 칼이 들지 않는 상황. 그러면 그게 일종의 하나의 유추거든요. 이거를 비슷한 일종의 비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에서 깨는 것과 식물의 광합성은 일종의 그런 유추 관계에 있죠. 그러면 이런 기법을 할 때는 각 단계마다 딱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잠에서 깬다만 생각하고 광합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광합성이 생각이 났죠. 그럼 그 다음으로 광합성은 무슨 일? 식물의 광합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침 햇살을 받는다. 그럼 그 다음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서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와 다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걷어두고 잔다. 이렇게만 하면 잘 좀 헷갈리죠? 지금 표정들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나의 교수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존 보이드 던롭의 이제 타이어를 발명하는 그 프로세스예요. 처음에는 이 타이어가 탄력이 많지 않은 거예요. 타이어에 탄력을 만들어야 돼. 타이어가 더 탱탱해져야 돼. 그러면 이런 탄력을 만들어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질문. 뭘 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 타이어에 탄력을 만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탄력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 유추를 해보는 거죠. 보통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축구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 IMA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축구공이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타이어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서. 축구공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안에 든 공기가 탄력을 만들어요.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공기가 탄력을 만든 걸 가지고 다시 타이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서 탄력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건 완전히 다르고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상담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기법을 하나 배워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발상해내는 것을 해놓으면 실은 뭐든지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의 사고가 조금 더 열리는 거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만큼 피곤해지는 거지. 원래 새로운 것은 스트레스니까. 그러면 자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고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뭔가 풀리지 않았던 거. 보통 이거 하면 이제 아침에 잠을 잘 못 일어나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밤에 잠을 못 자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살이 잘 안 빠져도 괜찮고, 뭐든 괜찮아요.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어요? 네. 어떤 거?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야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자, 그러면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봅시다. 야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야식을 멈춰야겠네. 밤에 먹지 않아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목표죠. 그럼 밤에 먹지 않는다. 그럼 밤에 먹지 않는 건 뭐가 있어? 밤에 먹지 않는 걸 예를 들어서 시를 쓴다고 생각해요. 밤에 먹지 않는 것을 주제로. 밤에 먹지 않는다를 시를 쓰라고요? 밤에 먹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밤에 먹지 않는 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밤에 먹지 않는 것을 유추해보는 거지. 어둠이 오면 식사를 멈춘다. 생명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 실은 이건 겨울잠도 하나가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겨울잠 자는 뭐 곰. 뭐 전혀 곰이 연상되는 건 아니지만 겨울잠 자는 곰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꼭 밤이라고 해서 하루의 밤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1년의 밤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잖아요. 겨울을. 그래서 겨울잠. 또 어떤 게 있을까? 죽음? 죽음. 어. 극단적이야. 좋아요. 죽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밤이 오면 먹지 않으니까. 또 닭. 닭도 있겠죠. 닭은 뭐 닭도 자는 거니까. 그렇죠. 또 버스도 이제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운행하지. 네. 그냥 아이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쨌건 낮에 뛰노는 만큼 밤에 자니까 잘 자니까. 뭐 아이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걸 갖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유추 질문에서는 아까 뭐 나왔죠? 겨울잠 자는 거, 아이, 그리고 또 닭, 또 뭐 나왔었죠? 죽음.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죽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죽음은 뭐예요? 모든 게 멈춰요. 모든 게 멈추지. 네. 왜 멈춰요? 죽어버려서. 그렇지. 오래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멈춘다. 그러면 여기 배경 질문에서 무엇이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걸 다시 나한테 비교해야 돼. 더 이상 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지주가 되는 거고. 잠을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랑도 비슷한데 여기서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낮에 겁나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애들 힘 안 빼놓으면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힘을 빼놓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자는 거. 그리고 실은 그 아까 뭐 닭도 그 시간 되면 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처음이니까 예시로 쉬운 예시로만 풀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밤이 되면 자는 거, 낮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면 낮에 힘들게 만들어야 돼. 낮에 본인을 힘들게 만들고 밤에 할 일을 없애야 돼. 야식하면 뭐 이게 좀 다시 떠올려 보면 야식 먹으면서 뭔가 볼 거 아니야. 재밌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야식만 먹을 때 그냥 혼자 먹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잖아. 지금 갑자기 눈으로 뭔가 욕하는 느낌인데? 왜 상처받지? 죽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눈으로? 지금 그 야식 먹고 싶은 유림님이 지금 저 이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살기가 좀 전까지는 야식을 안 먹어야 된다고 말해놓았다가 지금 야식을 원하는 유림님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눈으로 비난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하셔서 합의를 하시고 사실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합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깜짝 놀랐네.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낮을 충실히 보낸다. 그래서 밤에 누굴 만나거나 이럴 거에서 최대한 그 시간을 좀 땡겨서 만나거나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뭐 11시에 TV 프로 재밌는 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에 다운받아서 보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낮에 쏟는다. 그리고 밤에 할 일을 없게 만든다. 더 이상 내 몸이 그 시간에 기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죽음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닭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풀고 있긴 해요. 쉽게 풀고 있긴 한데 가끔 생각지 못한 아이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떠오르냐? 각각의 단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처음부터 아이들은 이렇게 하니까 아이처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어쨌건 사고의 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단계별로 저녁에 멈추는 게 뭐 있지? 그래 아이들 그렇지 뭐가 있지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서는 아이들은 어떻지? 그래 아이들은 에너지 쏟지 아이들은 그래 짜증내고 싶을 때 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렇게 해서 저녁엔 자지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 저녁에 안 놀면 그래 얘네도 계속 노는구나 멈추지 않는구나 얘네를 멈추게 하려면 낮에 최대한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좋은 예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야식을 멈추는 데 있어서 좋은 예시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걸 뭐 한다고 해서 꼭 멈춰지는 건 아니니까 이건 말 그대로 발상법이지 제어법은 아니니까요.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말을 걸고 있는 건 야식을 원하는 유림님한테 말을 걸고 지금 아까 딴 데가 있다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저를 비교 쫄았잖아. 평소만에 도대체 무슨 표정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민재님 혹시 이런 비슷한 풀리지 않는 것 아니면 좀 이걸로 좀 발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어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야식이었었구나. 정현님은 혹시 있어요? 뭐지? 저도 생각 중이었어요. 아 생각 중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유리님이 아이디어가 빠르네요. 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빨리 끊지 못하는 거야. 아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빨리 끊지 못하는 건 이거는 한번 각자 적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고민이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끝낸다?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끊어낸다고. 못 끊는. 나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 혹은 뭐 불필요한 것을 치우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연상해 볼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뭐 암세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말하지 말아야지. 네, 여러분의 발상을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 손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손절은 그 어떻게 보면 다른 거를 유추한다기보다는 그걸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손절하는 것, 손절하는 뭔가 동물, 손절하는 뭔가 기구, 손절하는 그런 뭐 기계, 뭐 프로세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더 맞겠죠. 청소를 못하는 거. 갑자기 본인의 고민이 떠올랐군요. 안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불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못 끊는 것도 청소를 못하는 거랑 나도 비슷하게 어. 했었어.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금 말을 돌리면 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잘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청소, 정리정돈 이런 게 되는 거지. 그 방향성. 여기에서 이게 이제 더 발상을 잘하는 좋은 방법은 이 유추를 너무 동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연결돼 있긴 하지만 최대한 멀리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발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유머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했던 게 여기에서 이것과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관계를 정리하는 것 하면은 뭐 그 지금처럼 청소나 정리정돈도 물론 좋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멀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뗀다 이런 거는 그 청소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최대한 거리가 있는데 연관성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게 발상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좀 팁이죠.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셋이서 만들어 보세요. 각질 제거제 사용. 각질. 그렇죠. 각질하고 비유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건 어쨌건 뭐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이런 거니까 조금 더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똑같은 거여도 청소나 정리정돈도 있지만 숙변이 제거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할 때 이 청소를 떠올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설사를 떠올리는 게 더럽긴 하지만 더 발상은 다채롭게 나올 거라는 거지. 설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걸 생활계획표로 했어요. 그래서 배경 질문은 그 생활계획표에 정해진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냥 딱 뭐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러려고 생활계획표를 짜는 거잖아요. 그럼 컨셉 질문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컨셉 질문. 네. 이 지금 인간관계를 정리한다잖아요. 처음에 네. 키워드가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배경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게 정해진 기준으로 살아간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간관계를 정해진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지. 기준을 만든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준을 만든다. 좋네요. 좋은 거 같아요. 뭐 본인이 다 해놓고 뭐 본인이 좋다 그러면 뭐. 한번 된 데까지 서로 같이 얘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볼게요. 고! 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그래서 키워드 질문은
그래서 그거잖아요. 인간관계 정리?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끊어내는 거. 그래서 전 유추 질문을 그래서 생활계획표로 했어요. 생활계획표로 한 게 이제 생활계획표가 이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공부하고 언제까지는 청소하고 이런 정해진 기준대로 좀 살아가면은 내가 인간관계 가질 때도 좀 그 정해진 기준대로 끊고 맺음이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배경 질문은 내가 생각해놓은 정해진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컨셉 질문은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든다.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로 했어요. 그럼 다 들어볼게요. 네. 저는 유추 질문을 각질 제거를 못했을 때 각질 제거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전기 방불이나 그런 거를 타이머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했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끊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밖에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각질 제거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 결론까지는 못 다다랐어요. 각질 제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각질 제거? 그 화학 약품 같은 화장품이 있어서 그거를 바르면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원리예요? 그 각질 그게? 각질을 녹여요. 각질을 녹여요. 각질이 여기서 떨어지게 성분이 바뀌는 거네요. 네네. 달라붙은 그 성분을. 뭐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안 쓰는 방의 불을 타이머를 통한 절약은 아까 정현님 말처럼 기준점을 정하고 끊어버리는 걸로. 네, 그래서 명확한 기준 비슷한. 그 각질을부터 잠깐 예를 들면 뭐 정희씨 건 잠시 후에 얘기라고 하기로 하고 각질 제거의 원리가 여기 흡착돼 있는 것을 여기 이 성분을 통해서 여기과 내 몸하고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불필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당장 안 쓰는 것보다 이 사람들과 나와 결부된 그 일들이 뭔지를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나랑 예를 들어서 취미로 당구를 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당구가 내가 당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 당구를 안 쳐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결부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여기 흡착돼 있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정현 씨의 유추가 약간 그 솔루션이 너무 빨리 나와버린 느낌. 그러니까 시간표는 솔루션이기도 하고 유추라기에는 조금 솔루션에 가까운 거긴 하죠. 물론 잘하긴 하셨어요. 다들 잘했어요. 이 잘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민재님이 이제 고민되지. 네. 나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저 네, 제가 잘하겠지. 한 거. 엄청 어마어마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했겠지. 그렇지. 저는요. 유추 질문을 계약이라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생각나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불필요한 걸 끊어낸다는 건 새로 시작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새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얼굴이 빨개지고 있나요 지금? 네, 조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3번 아까 계약 말고도 몇 개 있었는데. 머리를 자른다, 미용실에 그렇지. 간다. 미용실에 가는 거, 머리를 자르는 거. 머리를 자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쳐낼 수는 없잖아요. 삭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양은 남겨도 돼. 주기적으로 또 몇 명씩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그 타임을 가지면 좋겠네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머리 하세요, 민재님? 저요? 네. 저 3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러면 유림님도 3달에 한 번씩 전화 오면서 정리 나가야겠네. 그런 식으로 다듬. 심혈시 차단.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너무 그 사람은 끊어내야 되는데 일이 결부된 게 너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발상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못 끊어낸다가 아니라 그 못 끊어내는 이유가
나는 너무 주기적으로 머리만 계속 기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무 이렇게 말로 시간표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각질과 나 사이에 이 사이에 끈끈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이나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같이 일상의 프로젝트처럼 그런 게 혹시 얽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지. 네. 물론 이런 걸 풀어내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발상법의 예시인 거지. 예를 들면은 내 각질적으로 못하는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남자친구를 만든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 본인 남자친구를 만든다. 네. 어? 아니 이 친구 아,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그걸로 관계를 정리한다. 남자친구를 각질 제거제로 관계를 정리한다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그냥 남자친구를 관계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남자친구를 각질 제거제로 이용을 하라고. 이용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질이 제거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바르고 씻어내야 돼. 씻어내고 또 발라야 되죠. 아니면 피부가 약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건 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당구를 좋아하니까 당구를 같이 치던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 당구를 안 치면서 끊어내고 이 당구를 같이 칠 누군가는 있어야겠네. 그게 마지막에 더 빠르는 그 영양 크림이겠네요. 그게 이제 남자친구라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재밌네요. 왜 수줍어 하시죠? 그래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발상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볼 발상의 포인트는 더 거리가 있는 걸 해야 재밌어요. 그래야 더 넓어지고. 정현 씨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멋있잖아요. 몸도 탄탄하고. 이때 비율을 뭐 곰처럼 튼튼하다, 아니면 마등성처럼 튼튼하다. 이거는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럼 뭐라고 유추를 하면 더 재밌을까? 조금 더 거리가 있으면서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는 거. 근데 이 거리가 이미지 자체는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 아니 뭐 예를 들면 바위 같다. 예를 들면 단단함이라고 하면 바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거리를 둔다면 그 우리가 일반 에어컨일 때 본인은 지금 적은 거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지. 그게 뭐죠? 이거. 이거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야 너는 진짜 몸이 좋아졌다. 우리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저기서 냉방 이렇게 돌리는데 너는 완전 시스템이네 이렇게 하면 조금 그게 그냥 곰 같다 바위 같다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더 세련된 표현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물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칭찬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 유추 과정이 실은 말을 더 센스 있게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원래 포인트 화법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포인트 화법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그 포인트 화법 같은 경우에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포인트 한 번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 예시를 살짝 들어서 한 30초 안에 말을 끝내는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포인트와 예시의 연결고리가 얼마만큼 세련됐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는 화법인데 그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합시다. 오늘은 좀 세 분의 그 크고 작은 고민들과 그리고 발상법까지 한 걸로 오늘 정리를 좀 합시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좀 더 하고 싶어요. 좀 더 하고 싶어? 저도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여기 또 공연이 있으니까. 유리님은 어떠세요? 재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아까 그 고민이랑 똑같죠? 진실이 안 느껴진다. 빨리 두 번째 멘트 쳐. 그거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꺼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봤어요. 그래서 진심을 담지 않아서 말을 해본 거야. 자 이제 진심을 담아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너무 재밌었고요, 유익했고. 이게 연기인 거죠 이제. 네. 그렇지. 이렇게 잘 배웠어요. 이렇게 좋아. 할 수 있게. 그게 하다 보면 본인의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꺼내 쓰는 거지.
저도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하는 행동이 그리고 그 직장의 구성원이 또 나이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태도도 달라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요, 뭐 좀 그 반응 리바운드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걸로 평소에 약간 조금 시크해진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유리님의 고민처럼 인간관계를 너무 넓히는 거는 꼭 좋은 면은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래요.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래. 이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두 분하고 해서 재밌지 뭐. 맞아요. 없었으면은 칙칙했죠.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또 문제가.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 촬영용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봤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영회인 거예요. 영회. 처음 이제 테스트하고 모컵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한 번씩 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좀 내주시면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좀 세팅을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